오늘은 일리아스 17권에 대해서 함께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일리아스 16권에서는 파트로클루스가 헥토르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17권이 시작되는데 그 파트로클루스가 죽는 장면, 쓰러지는 장면을 메넬라우스가 봤어요. 그래서 메넬라우스가 파트로클루스를 시신을 지키러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17권에서 보면 메넬라우스는 파트로클루스의 시신 곁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또 시신을 지키러 오고 또 시신을 지키러 오고. 왜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에 메넬라우스가 그렇게 집착하는가, 그 이야기도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권의 제목은 메넬라우스의 무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넬라우스가 큰 공을 그렇게 세우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일리아스 전체를 통해서 메넬라우스가 약간 부각되어서 보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처음에 메넬라우스가 첫날 전투에서 파리스하고 1대1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때 약간의 공을 세운 이후로는 거의 나오지 않다가,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오지만 크게 비중 있게 나오지 않다가 여기서 약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파트로클루스의 시신 곁에 메넬라우스가 나왔죠. 근데 왜 메넬라우스가 올 수 있었냐면, 헥토르가 파트로클루스를 죽이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그 말을 찾으러 따라갔어요. 아우토메돈을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지금 시신 근처에는 헥토르도 떠났고 다른 아마 장수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메넬라우스가 헥토르가 떠나자 이제 다시 온 것이죠. 그때 이제 판토스의 아들이 에우포르보스예요. 판토스의 아들이 메넬라우스에게 옵니다. 에우포르보스는 그 전에 파트로클루스의 등에 창을 찌른,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파트로클루스의 시신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신에 이제 무구를 벗기러 자기 영광을 찾으러 온 것이죠. 그래서 메넬라우스하고 에우포르보스가 1대1 대결을 하는데 이제 말싸움을 막 벌입니다. 에우포르보스가 이제 죽기 싫으면 시체에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넬라우스가 이제 언짢아가지고 언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판토스의 아들들이 마음처럼 저렇듯 교만하지는 않나이다. 이렇게 판토스의 아들이 굉장히 교만하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일찍이 말을 길들이는 강력한 휘페레노르 이렇게 나왔어요. 휘페레노르가 나를 다나우스 백성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전사라 믿고 내게 욕설을 하며 대항했지만 메넬라우스에게 죽었어요. 그 얘기는 14권에 516행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휘페레노르 얘기를 메넬라우스가 갑자기 하는 거는 휘페레노르가 이 판토스의 아들이고 판토스에게는 지금 3명의 아들이 전쟁에 참여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3권 147행에 보세요. 3권 147행에 헬레네가 성벽, 스카이아이몬 성벽 위에 올라갔을 때 거기 장로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라오디케가 헬레네를 데리고 성벽으로 올라가요. 그때 스카이아이몬 위에서 프리아모스를 둘러싸고 백성들이 원로인 판토스, 티모이테스, 람포스 이렇게 되면서 안테노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거기 판토스예요. 판토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가장 유명한 자는 폴리다마스예요. 헥토르의 부관, 헥토르와 같은 날 태어났던 폴리다마스, 휘페레노르, 에우포르보스 이렇게 되겠어요. 에우포르보스는 지금 파트로클루스를 창으로 찌른 다음에 자기 공이 있다고 해가지고 파트로클루스의 시신 곁에 오는 건데, 휘페레노르 자기 형도 메넬라우스가 전에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에우포르보스는 화가 났어요. 자기 형을 죽인 원수라고 생각한 것이죠. 32행에 보면은 메넬라우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일이 벌어진 뒤에는 바보도 현명해지는 법이지.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맞서 싸우지 말라. 지금에서야 이게 나하고 맞서 싸우는 게 바보 짓인지 현명한 짓인지 모르지만 일이 벌어진 뒤에는 알게 될 것이라는 거니까 나하고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일이 벌어진 뒤에 현명해지, 일이 벌어진 뒤에 사태를 파악하는, 이것은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행에 보면은 에우포르보스는 내 형님의 핏값을 내가 원수를 갚겠다 하고 덤벼듭니다. 결과는 메넬라우스가 목 부분 여기를 찔러가지고 에우포르보스를 죽여요. 판토스의 아들 중에서 2사람이 메넬라우스에 의해서 죽는 거죠. 폴리다마스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메넬라우스는 에우포르보스를 죽이고 그 무구를 빼앗습니다. 트로야인 중에서 아무도 지금 메넬라우스에게 덤비려 하지 못하고 있어. 파랗게 겁을 먹고. 그때 아폴론이 헥토르를 부추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폴론이 어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냐면 키코네스족의 지휘자인 멘테스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키코네스족은 트라케 북부 지역에 있는 트라케 동맹군 그 지역 민족인데, 거기에 멘테스의 모습을 하고 헥토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아폴론이 멘테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헥토르여, 그대는 지금 아이아코스의 현명한 손자들의 말들을 쫓아다니지만 그것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요. 아이아코스의 손자라는 건 아킬레우스죠. 그 아킬레우스 말을 지금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킬레우스가 아니고서는
필멸의 인간은 누구도 그 말을 길들이거나 못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신마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를 몰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룰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킬레우스의 그 말은 두 사람이 사실은 계속 몰고 있어요. 아킬레우스 포함하면 세 사람이겠죠. 아킬레우스의 마부 이렇게 표현된 사람 보면 파트로클로스, 아우토메돈 이렇게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말을 몰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도 말을 몰고 있어요. 그리스군은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모는데 여기 마치 헥토르는 못 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 따라다니고 이 메넬라우스가 지금 에우포로보스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헥토르의 마음속이 굉장히 검게 물들었다. 슬픔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헥토르하고 지금 에우포로보스가 친한 사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판토우스라는 아버지, 에우포로보스의 아버지도 장로로서 원로로서 트로이아의 아주 유명한 집안이고 그 형 폴리다마스는 헥토르하고 아주 친한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헥토르가 슬픔에 잠겼어요. 뭐 사실 헥토르 말고 폴리다마스를 불렀으면은 훨씬 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헥토르를 불렀어요. 그 헥토르가 달려들죠. 메넬라우스에게 달려듭니다. 그랬더니 메넬라우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헥토르가 달려들면은 메넬라우스는 늘 꽁무니를 빼요. 1대1 대결 장면에서도 한번 그랬었죠. 아가멤논이 너는 헥토르의 상대가 안 되니까 물러나라 이러면서 이 메넬라우스가 내적 갈등을 하고 있어요. 91행에 보면 슬프도다. 내 만일 이 아름다운 무고들과 내 보상을 위해 싸우다가 여기 누워있는 파트로클로스를 버리고 달아난다면 다나우스 백성 중에 내 꼴을 본 자는 누구나 화를 내겠지. 그러나 불명예를 피하고자 나 혼자 헥토르와 트로이아인들에게 맞서 싸운다면 혼자인 나를 다수인 그들이 포위하고 말겠지. 시신을 버리고 달아나면 불명예가 있을 것이고 비겁한 자라고 그렇다고 헥토르와 맞서 싸우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쩌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한데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예전에 오디세우스가 했던 말이랑 비슷하죠. 오디세우스는 사방에 트로이아 군에게 쌓여있을 때 내가 왜 도망갈까 아니면 계속 싸울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러면서 오디세우스는 싸웠어요. 근데 지금 메넬라우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거슬러 신이 존중하는 자와 싸우려 한다면 머지않아 그에게 반드시 큰 재앙이 굴러떨어지겠지. 그러니 내가 헥토르 앞에 물러서는 것을 보더라도 다나우스 백성들은 아무도 화를 내지 않겠지. 그는 신의 도움을 받으며 싸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도망가겠다는 얘기인데 도망가더라도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헥토르는 지금 신이 제우스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 맞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그걸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스스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인물대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디세우스는 이런 내적 갈등을 하는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끝까지 싸운 인물인데 메넬라우스는 은근슬쩍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약간 유약한, 연약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04행에 보면은 아이아스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못 버티니까 아이아스를 불러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아스만이 헥토르와 1대1 대결을 했던 인물이고 아이아스는 그때 헥토르를 약간 헥토르에 대해서 약간 우세한 대결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아이아스를 찾고 있어요.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를 위해 시신을 끌어낼 수도 있으련만 여기 보면은 아킬레우스를 위해서 그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지금 끌어내겠다,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메넬라우스는 굉장히 아킬레우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빼앗기는 것에 자기 책임, 비난 이런 것들을 많이 의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가멤논은 이미 부상당해가지고 이 전투 장면에서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부상당한 이후로는. 직위상으로는 넘버 2가 메넬라우스가 될 텐데 메넬라우스는 약간 약해요. 유약하고 연약하고 리더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장면 17권에서 보면 누가 리더 역할을 하냐면 아이아스예요. 큰 아이아스가 정말 총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메넬라우스는 사령관 역할을 할 리더십이 없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스스로 비난과 책임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파트로클로스의 시신까지 빼앗기고 함선 쪽으로 가면 그 비난이 굉장히 그 형제에게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죠. 메넬라우스가 시신을 버리고 물러났어요. 마치 수염난 사자가 갯대와 창을 든 사람들이 고함 소리에 쫓겨 외양간에서 물러날 때와도 같았다. 사자도 가슴속 용기가 싸늘하게 식어 마지못해 농장에서 물러갔다. 그러니까 자기 사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도망가는 사자를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그리스에 사자가 있나? 이렇게 사자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거의 뭐 사자 비유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사자, 멧돼지 이런 것들이 당시에 기원전 이거 한참 전이 BC 12세기 기원전 120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유럽 사자라고 있었어요. 유럽에도 사자가. 근데 멸종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호랑이 같은 것들이 있었죠. 호랑이도 종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큰 종도 있고 작은 종도 있고 그런데 지금 멸종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 사자, 그리스에 살던 유럽 사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우들 사이로 이제 은근슬쩍 메넬라우스가 도망가서 큰 아이아스를 찾아서 두리번 거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는 아이아스를 발견하고서 120행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이아스여 죽은 파트로클로스를 위해서 달려가 싸웁시다. 이제 아이아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지금 파트로클로스가 죽었다. 그를 위해서 싸우러 달려가자. 그러면서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벌거벗은 시신이나마 아킬레우스에게 가져다 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신이나마 아킬레우스에게 가져다 주도록 합시다. 그의 무구들은 헥토르가 가져가 버렸어. 그 무구에 대한 얘기를 처음 하는데 헥토르가 아직 가져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뭐 가져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바로 밑에 보면은 125행에서 보면은 헥토르가 무구를 벗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이제 아이아스는 그 얘기를 듣고 메넬라우스와 함께 헥토르가 무구를 벗기고 있는 그 파트로클로스 시신 곁으로 다가와요. 헥토르는 그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에서 무구를 벗기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신을 훼손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깨에서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이제 자르겠다라는 것이죠. 그 끌고 가서 개들에게 줄 참이었다. 잔인한 장면이죠.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시신을 끌어내려고 했는데 그때 아이아스가 탑처럼 생긴 방패, 늘 아이아스의 상징이죠. 탑방패, 몸방패 이것을 가지고 나오자 헥토르는 전우들 속으로 물러가서 전차 위로 뛰어올랐어요. 전차 위로 뛰어올랐다라는 건 도망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서는 무구들을 트로이아인들에게 맡겨서 도성으로 가져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구를 이제 탈출한 거죠. 헥토르는. 그리고서는 아이아스가 오니까 은근슬쩍 도망갔어요. 이 아이아스를 전쟁 중에서 피하는 헥토르의 모습이 여러 번 나옵니다. 다음에 또 나올 거예요. 아이아스가 이제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이제 방패로 가리고 지키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또 사자가 사냥꾼을 만나 새끼들 앞에서 버티고 서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는 이제 새끼와 어미의 관계인데 이번에는 새끼 사자를 어미 사자가 지키는 모습. 이게 아이아스라면 전에는 이제 암소가 처음 난 송아지 곁을 지키는 것처럼 그 시체 주변을 메넬라우스가 지켰었죠. 비슷한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엄마와 자식의 관계처럼 그렇게 애틋한 그 시신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약간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아스는 파트로클로스 앞에서 영웅처럼 버티고 섰고 메넬라우스도 그 옆에서 버티고 선 모습이에요. 그리고 헥토르는 전차를 타고 달아났죠. 그리고 무구들은 성으로 가져가라고 이렇게 시켰어요. 그 모습을 또 누가 봤냐면 리키아의 전사 글라우코스가 봤어요. 헥토르를 노려보면서 심한 말로 꾸짖습니다. 굉장히 심한 말로 꾸짖어요. 그 보면 사르페돈이 죽었잖아요. 파트로클로스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글라우코스가 그 사르페돈의 유언을 들었어요. 시신과 이제 무구를 빼앗기지 않도록 죽어서도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근데 글라우코스가 자기가 부상당했고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물론 아폴론이 상처를 낫게 해줬고 힘을 주었지만 자기 힘으로 어떻게 못했는데 그때 헥토르가 후퇴 명령을 내렸어요. 시신을 그만두고 시신 쟁탈전을 하고 있다가 시신에서 다 후퇴하라. 그래서 리키아군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왕의 시신을 버려두고 후퇴를 했거든요. 그게 마음에 지금 글라우코스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141행에 보면.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헥토르여, 그대는 생긴 건 멀쩡하나 전투에는 부족함이 많구려. 그대는 허명만 높았지 실은 도망만 다니는 겁쟁이 외다. 허명이라는 건 헛된 명성이라는 거예요. 명성이 높은 줄을 알았는데 그 헛된 것이고 겁쟁이다라는 거죠.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고. 그 얘기는 헥토르가 자기 동생 파리스에게 했던 얘기랑 비슷해요. 생긴 건 멀쩡하나 전투에 부족한 점이 많고 허명만 높고 도망 다니는 겁쟁이. 헥토르도 자기가 동생에게 그런 비난을 했었는데 도로 자기가 글라우코스에게 받고 있어요. 그대는 일리오스에서 태어난 백성들로만 도성과 성체를 구할 방도를 강구하시오. 리키아군, 동맹군은 이런 상태에서는 안 하겠다. 도성 지키려고, 트로이 도성을 지키려고 안 하겠다. 맨날 도망가고. 헥토르가 또 도망갔잖아요. 아이아스가 찾아오자. 사르페돈 곁을 또 지키지 못하고, 그렇죠? 헥토르가 똑같이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신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155행에 우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파멸이 갑자기 트로이아군에 닥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다면은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는 이런 거였어요.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이 왜 이렇게 글라우코스에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사르페돈의 시신은 사실은 제우스가 고향 땅에다 갖다 놨는데 그거를 알 리가 없어요. 글라우코스는 시신이 계속 얹혀졌고 그 시신을 탈취했던 것은 사실 그리스 군이었기 때문에 그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트로이아군이 쟁취할 수 있으면
그러면 시신 교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군도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이고, 마찬가지 사르페돈의 시신이 여전히 잘 있다고 하면 두 시신을 또 무장을 서로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탈취하고 싶은 거예요. 글라우코스는. 헥토르가 또 꾸짖습니다. 지혜가 뛰어난 줄 알았더니 그렇지 못하다면서 그대의 지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내가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보라면서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186행에 보면은 군을 격려하고 아킬레우스의 아름다운 무구를 입고 올 때까지 투지를 불태워라, 열심히 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킬레우스의 무구 파트로클로스가 죽었을 때 이제 뺏은 그거죠. 그것을 입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도성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었잖아요. 전차에 태워가지고 그걸 따라잡았어요. 빠른 걸음으로 쫓아가서, 그리고서는 싸움터에서 떨어져서 무구들을 갈아입었어요. 그 모습을 또 누가 봤냐면 제우스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무구들은 펠레우스에게 신들이 선물로 준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 제우스는 그 무구를 입는 것을 보고서 머리를 흔들면서 자신의 마음을 향해 말했다. 자신의 마음을 향해 말했다는 건 혼자 독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련하도다. 죽음이 임박했는데도 너는 죽음은 생각하지도 않는구나. 헥토르 얘기하는 얘기죠. 가련하도다. 어울리지도 않게 그런 무구를 벗겨서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 어쨌건 그 무구를 가지고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인을 만날 일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곧 죽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너에게 큰 힘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건 곧 죽을 거기 때문에 죽기 전에 명예를 한 번 더 높여주겠다. 이것이 제우스의 뜻이었어요. 근데 죽음에 대한 보상은 헥토르뿐만 아니에요. 아킬레우스도 똑같아요.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를 주는 것이거든요. 헥토르와 아킬레우스는 어찌 보면 비슷한 운명을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우스가 준 명예는 무엇이냐면 헥토르의 몸에 무구들이 꼭 맞도록 만들어 놨어요. 보통은 아킬레우스는 그 풍채가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좋은 사람이 아이아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풍채도 좋고 싸우는 기술도 좋고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헥토르는 그에 비해서는 왜소할 거란 말이죠. 아이아스에 비해서도 좀 왜소하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아킬레우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 무구가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아킬레우스 무기는 가장 작은 것이죠. 사실 헥토르에게는 더 크고, 제우스가 명예를 준다고 하면서 해준 일이 그의 몸 안에 들어가니 그의 사지는 투지로 부풀러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커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 만약에 헥토르에게 아킬레우스의 무구가 꼭 맞도록 해준다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무구를 조금 몸에 맞추거나, 반대예요 지금은. 근데 무구가 원래 신들의 무구니까 헥토르의 몸을 키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약간 이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맞았어요. 무구가 헥토르의 몸에 딱 맞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용기가 더 난 헥토르. 그러나 이 무구를, 신의 무구를 갖춘 자는 다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무구를 입고서 이제 전쟁터로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거죠. 무구를 입으러 전쟁터에서 좀 떨어져 있다가 다시 아킬레우스 무구를 갖춰 입고서 다시 전쟁터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동맹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글라우코스가 굉장히 비난을 했잖아요. 그에 대한 대답 같은 형식이에요. 내가 그대들이 도시에서 그대들 각자를 모은 것은 단지 군사들이 수를 구하거나 바라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수 때문에, 수가 부족하니까 그냥 수를 채우기 위해서 부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카이오이족에게서 기꺼이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을 구해주기를 바랬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전투에서 제대로 싸우기를 바랬다는 것이, 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동맹군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트로이아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이러한 의도에서 나는 백성들에게 패를 끼쳐가며 선물과 먹을 것을 거둬들여 그것으로 그대들 각자의 용기를 북돋고 있는 것이오.